첫 번째 주 강의 함께 해보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길은 매틀랩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의 준비물은 매틀랩 설치된 PC 또는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강의 자료에 하드카피가 있으면 좋습니다. 컴퓨터랑 하드카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면 좋겠고요. 강의 대상은 매틀랩을 처음 접해봤거나 자동 제어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입니다. 또는 매틀랩을 기초부터 다시 해보고 싶은 학생인데요. 기초라고 하면은 간단한 계산, 반복문 조건문, 그래프 그리기, 애니메이션 구현, 함수 정의, 미분 방정식 해 구하기 이것들을 다 할 줄 알면은 본 강의를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틀랩을 한번 켜보도록 할 텐데요. 매틀랩을 컴퓨터에서 한번 켜보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각 부분은 빨간색은 이제 메뉴, 이 녹색 부분은 현재 폴더, 노란색 부분은 내가 설정한 변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파란색 부분은 코드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근데 이 창이 너무 작아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새 스크립트를 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틀랩에서 새 스크립트를 누르면은 여기 새 창이 나와서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여기에서 결과를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라이브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프로그래밍하고 결과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시성이 좋지가 않아서 저는 라이브 스크립트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방금 제가 이러한 스크립트 창에서 한 거를 여기에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 스크립트 창을 저장하고 키보드에 F5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드래그하고 키보드에 F9를 누르면 해당 코드만 실행이 됩니다. 이 전체 중에 일부만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으면 F9를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코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달지 않으면 여기처럼 A 플러스 B에 세미콜론을 달지 않으면 여기 명령창에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사용해서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요. 퍼센트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굵은 글씨가 나오면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창을 만들어 놓고 한번 그 다음부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영상을 멈추고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결과들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A = 5, B = 2 이런 식으로 하고 A 플러스 B의 결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뭐 실행을 누르거나 F5를 누르면은 무조건 저장하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전 저장하고 싶지 않아서 전체를 클릭해서 F9를 눌러서 결과를 이렇게 보도록 하였습니다. 뭐 그 외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고 파이는 원주율, A에 이렇게 웃음 표시 우리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제곱, 삼각함수도 만들 수 있고요.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만드는 거, 그리고 로그, 상용 로그, 자연 로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A 하면은 상용 로그를 의미하는데 여기선 지수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하려면 여기에 10을 꼭 붙여줘야 되고요. 루트, 그리고 라운드라고 있는데 이 라운드는 뭘 의미하냐면 소수점, 유효 숫자를 맞춰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3.14하고 사실 이 뒤에 숫자가 더 있는데요. 이거를 3.14까지만 딱 보여주는 게 이 라운드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렬,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숫자를 입력하고 그 밑에 이어지는 숫자까지 만들려면 중간에 세미콜론을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이걸 입력하면 이렇게 위에가 1, 2, 3, 밑에가 4, 5, 6으로 나옵니다. 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죠.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만들어지는 행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영상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쭉 쳐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과를 여러분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x가 100이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좀 달려고 합니다. if에서 x가 10보다 작다
또는 x가 90보다 크다. x가 10보다 작거나 90보다 클 때는 y가 1이다. 또 다른 조건이 있겠죠? else if 해서 만약에 x가 30이라면 그러면은 y를 나는 2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y를 3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and로 마무리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x가 10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경우 중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y가 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해보고 이 y라는 값을 보면 y가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일렬로 if문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무조건 쉼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엔터를 쳐서 if와 그 결과값을 서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문으로 가봅시다. 자, 반복문에서 문제는 x가 매회 5씩 증가하는데 10번 반복 이후에 x가 얼마가 될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저는 먼저 for문으로 아주 쉽게 해보겠습니다. for 하고 and라고 치는데 이 for문에 조건을 달아줄게. iteration, 반복을 1부터 10까지 해라 라는 코드이고요. x가 매 반복마다 5씩 더해지니까 이러한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총 결과가 x가 50. 자, 5가 10번 반복됐으니까 50이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for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왼쪽처럼 while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맨 처음 그 반복 숫자가 1이고 변수가 0인데 while문을 시작하려면 괄호치고 1이라고 넣고 끝에 and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x가 매 반복마다 5씩 증가한다는 것과 횟수도 1씩 증가한다는 걸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이 10번을 넘어가면 멈춰라 라는 조건문을 하나 달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while문이 생성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면 x가 50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시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시간은 0부터 5초입니다. 0부터 5라는 함수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콜론을 넣어서. 근데 간격을 0.1마다 하고 싶어요. 0.1초 간격으로 만들려면 0하고 5 사이에 콜론하고 0.1을 넣어주면 됩니다. 0부터 5초까지 0.1 간격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y가 10 곱하기 sin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t이다라는 함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함수를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해줬으니까 figure라는 걸로 새 창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플롯하고 t, y, x축에는 t, y축에는 y가 되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나씩 실행해 본 결과를 볼 건데요. 먼저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변수들이랑 이 명령창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거는 clear all, close all, cl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모든 값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먼저 t를 실행한 걸 보면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숫자를 한번 보면 0부터 0.1 간격으로 쭉 해서 5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y도 실행을 해보면 y도 똑같이 51개의 뭔가의 숫자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igure라는 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빈 창이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에 플롯 t, y를 하면 t, y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위에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내용은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볼 건데요. 이게 0.1초 간격으로 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좀
아주 세밀한 그래프가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의 간격을 0.1이 아니라 0.001이라는 0.001초마다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로 바꿔보고요. 여기에 피규어를 이 바깥 색상이 회색인데 이걸 하얀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color, W라는 이러한 글씨를 넣어주면 여기 배경이 흰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래프의 색깔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 점선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R 하고 콜론 넣고 그 다음에 line width, 2라고 하면 선의 굵기가 2인 조금 더 두꺼워진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맨 위에 코드를 실행해서 다 꺼버리고 시간을 정의하고 그럼 이제 5,000개가 생겼죠. 0.001 단위로 숫자가 증가해서 5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도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코드를 누르면 흰색 배경을 가진 창이 하나 생기고 이걸 누르면 아주 세밀한 간격으로 빨간색 점선을 가진 그래프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 아래에 보면은 그래프의 색을 바꾸는 거 RGB, KY 이런 색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요. 모양을 점선으로 설정하는 것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두께를 바꾸는 건 라인위스하고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고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걸로 그래프를 꾸밀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방금 실행했던 것과 좀 다르죠. 제가 방금 실행했던 건 Y축에 이름도 없고 X축 이름도 없고 여기 이렇게 막 선도 없고 이 위에 이름도 없죠. 그걸 만드는 코드가 이 왼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보면 여기 보면 이 X라벨, Y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 X라벨 하고 거기에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 그래프의 앰플리튜드와 타임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타이틀에서 튜토리얼이라고 치면 이 위에 튜토리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림, X림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행을 해보면 이 그래프의 X축 리미트와 Y축 리미트 숫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마이너스 15에서 15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X림, Y림은 엑시스하고 0, 5, 마이너스 15, 15라고 하면 이 한 줄의 코드가 이 위의 코드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온이라는 걸 쓰면 여기 이렇게 줄이 쳐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의 글씨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set GCA 하고 폰트 사이즈가 10이다 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폰트 사이즈가 12로 커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왔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그래프에 한 그림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리고 한 창을 두 칸으로 나누는 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다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라이브로 한번 쳐보도록 하죠. 제가 치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Y를 모두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을 갖는 피규어를 지정을 하고
자, 저는 이렇게 모두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주석은 달지 않았고요. 왼쪽에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이 오른쪽 코드로 설명을 하면서 왼쪽 코드를 같이 보면 좋겠고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시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시간을 지정을 해줬고 0부터 5초까지 0.001 간격으로 만들어진 시간이고요. 세 가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의 사인파를 만들었고 이제 이걸 다 실행하면은 오른쪽에 T랑 Y1, Y2, Y3가 정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피규어 컬러 W를 실행을 하면 흰색의 창이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서플롯 2,1,1은 여기 써있듯이 세로 2칸, 가로 1칸으로 구분하고 그중 첫 번째 칸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 위에 칸이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Y1을 T에 대해서 그리는데 색깔이 파란색이고 선의 굵기가 2인 그러한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Y2가 시간에 대해서 그리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겹쳐 그리게 할 수 있는 게 홀드 온이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누르고 홀드 온을 누르고 밑에 있는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겹쳐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레전드라는 겁니다. 이 레전드를 실행을 해보면 순서대로 먼저 실행한 게 먼저 있는 칸, 뒤에 있는 게 뒤에 칸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X라벨, Y라벨, 타이틀까지 모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서브플롯하고 2,1,1이 두 개의 세로, 한 개의 가로 중에 첫 번째라고 했죠. 2,1,2는 두 개의 세로, 한 개의 가로,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라는 뜻으로 실행해보면 밑에 칸이 생기고요. 나머지 하나를 실행하면 아래 칸에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X축이랑 Y축 이름을 한번 달아보는 걸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학생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코드를 쳐서 이거를 꾸며봤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팁을 좀 줄 겁니다. 먼저 이거를 어떻게 캡처를 하느냐라고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캡처 도구나 프린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깔끔하게 하는 거는 여기 보기에서 편집에서 피규어 복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뭐 PPT나 워드 같은 곳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없는 아주 깔끔한 그래프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 뭐 비트맵이나 아니면은 GIF나 PNG나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코드를 친 거를 그렇게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그래프를 어떻게 꾸미냐라는 게 여기 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림창에서 상단 메뉴에서 보기를 누르고 속성 편집키를 누르면 이러한 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속성 편집키 툴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를 누르고 Y축을 15에서 마이너스 15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절로 숫자를 바꿔주고요. 뭐 글씨 크기를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 글꼴에서 12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라인을 눌러서 이거의 선의 모양을 바꾸거나 마커를 추가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선의 색깔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X축, Y축 이름을 안 달았다라고 하면 X축에서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꾸미기가 다 끝났으면 이 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figure2라는 글자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창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 누르고 복사 눌러서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연습해보면 아주 좋은 팁이니까 따라해보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멈춰있는 그래프인데 연속적으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조건문과 반복문과 그래프 그리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멈추고 이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다 같이 실행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라이브로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같이 보면 맨 첫 번째 줄은 0에서 10까지 가는 숫자인데 0.1 단위로 만든 x축 이동거리입니다. 네, 0에서 10까지 0.1 간격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이 length라는 거는 x라는 이 변수의 데이터 개수를 보여줍니다. 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x를 실행을 해보면 x가 0부터 0.1 간격으로 10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n equal length x를 보면 n이 이 x의 데이터 개수인 101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를 누르면 하얀색 창이 뜨는 거고요. 이 폼은 안에서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먼저 플롯 하고 xk, 0 이제 x축은 요걸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 0부터 10까지 0.1 간격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 y축은 무조건 0이라는 숫자로 고정되게끔 만든 겁니다. 모양이 파란색의 원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리미트를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x축을 보고 y축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다는 그러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원은 쇠창살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먼저 여기 드로우 나우를 보면 드로우 나우는 여기 보이듯이 눈에 보이게 당장 그려라. 홀드 오프는 이전의 그림을 지워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림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밑에 애니메이션 꾸미기를 보면 여기에 이 코드를 마커 사이즈를 20으로 하고 라인 위스를 2로 하게끔 하면 이 공의 원의 크기를 20이라는 크기까지 만들고 라인 위스를 2로 만드는 그런 코드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원이 더 커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문과 드로우 나우 홀드 오프 그리고 플롯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첨부 파일의 튜토리얼 M 파일에 이 소스 코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에 있는 반복문 예시, 이 코드를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쳤는데요. 이 코드는 무엇이냐? x라는 변수를 0으로 정의하고 이제 form은 10번의 반복을 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10번을 반복하는데 x는 횟수마다 5씩 더해주고 x의 제곱이 y에 더해주고 그리고 z는 x 더하기 y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실행하기 전에 모든 변수를 다 지우게끔 이렇게 코드를 하나 치고요. x가 0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x가 50, y는 그거의 제곱, z는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계속 짜다 보면은 이 메인 함수가 되게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줄로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함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코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함수는 맨 밑에, 우리 코드의 맨 밑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펑션이라는 글자를 하나 치고 출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XYZ로 되어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펑션, 출력 변수, 이꼴, 함수의 이름, 입력 변수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 맨 밑에 and라는 글씨를 하나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요. 여기는 다 지워버리고 대신에 여기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써줍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 다시 한번 보면 변수를 지정하고 포문이 돌아가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함수는 맨 밑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 x라는 걸 실행을 하면 x라는 입력에 대해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출력인 xyz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으로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면 F9를 하면 여기에 정확한 항목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를 지정한 거는 무조건 저장을 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폴더 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폴더 변경을 누르고 실행을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참고 파일로는 이 tutorial2 function 파일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분 방정식의 해 구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첨부 파일의 튜토리얼 3 ODE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미분 방정식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아니면은 편미분 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고 대부분의 동력학 시뮬레이션은 ODE로 되어 있습니다. ODE 같은 경우는 그 미분 항중의 최고차항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좀 더 고차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이제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 exponential lambda t를 대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요. 매틀랩 같은 경우는 ODE45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링크라는 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두 가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틀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유낙하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라고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 속도가 주어지고 웨이트가 있고 그의 반발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지배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 MA는 마이너스 W 플러스 RT가 되고 W는 MG가 되겠죠. 그리고 RT는 이렇게 C 곱하기 VT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A는 DT분의 DV이기 때문에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V.equal 마이너스 G 플러스 N분의 C V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니셜 컨디션을 모든 속도가 초기 속도가 0이고 중력가 속도가 9.81, 매스가 80, C가 0.4로 해서 이렇게 V.equal 마이너스 9.81 플러스 0.005 V 제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도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 건데요. 여기부터는 먼저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코드를 따라해 보면 좋겠고 저는 이 코드 리뷰만 한번 좀 같이 드려볼게요. 먼저 조건은 30초 동안 낙하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span이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시작 시간이 0, 끝나는 시간이 30으로 된 그러한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낙하 속도의 초기값을 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ODE45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함수는 출력이 시뮬레이션 시간과 ODE의 해로 구성되고
입력이 지배방정식을 함수로 나타낸 것, 시간 범위, 초기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이고 지배방정식 함수이고 시간 범위이고 초기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ODE45 함수는 이 초기 값에 대해서 시간 범위 동안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해줍니다. 근데 지배방정식 함수의 코드는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치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dro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ODE45에서 불러오는 함수이고요. 입력은 시간과 미분방정식의 변수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우리가 아까 짰던 이 지배방정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 코드는 초기값을 설정하고 OD45 함수에 이 초기값을 입력하고 함수를 불러옵니다. 지배방정식의 함수를 불러오고 출력을 시간과 해를 출력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 왼쪽 PPT에 보이는 것 같이 0초부터 30초가 될 때 속도가 0부터 마이너스 45m/s까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종단 속도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ODE45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왜 빨리 넘어갔냐면 이 다음부터의 내용 때문인데요. 브록2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록2도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브록2도 매틀랩이 설치된 PC가 필요하고요. 시뮬링커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카피가 있으면 좋고요. 매스가 2kg, 랭스가 0.5, 초기값이 0인 단진자 시스템에 e사인 2파이t 뉴턴미터의 토크를 10초간 가할 건데 이때 단진자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매틀랩의 ODE45 함수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매틀랩의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 시뮬링크를 할 때에는 매틀랩 사용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과정은 튜토리얼 4 pendulum.m 파일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따라하기 전에 제가 이 방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그 파일, 튜토리얼 4 pendulum.m 파일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길고 변수도 많고 복잡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값 설정하고 ODE45 사용해서 결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랑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ODE45를 위한 지배방정식의 함수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걸 딱 실행하면은 각도 그래프랑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단진자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고급 제어 1, 자동 제어 후반부에 다루는 그리고 기계공학 해석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코드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매틀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기계공학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좀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거는 여러분이 고급 제어 1 정도, 이제 대학원 정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매틀랩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코드를 나눠드리긴 하지만 이걸로 여러분이 과제를 하게 되진 않을 거고요. 보다 쉬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뮬링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시뮬링크는 매틀랩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래 그림처럼 블록을 연결한 구조로 스크립트 작성이 거의 없어서 시뮬레이션을 되게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기선 하진 않겠지만 3D CAD 도면을 여기 불러와서 실제 시스템처럼 막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매틀랩에 불러와서 애니메이션을 그리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심플 펜듈럼 ppt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심플 펜듈럼 ppt라는 거를 열어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따라서 이 블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펜듈럼 시스템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모터 토크가 입력되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안을 보면 지배 방정식이 이렇게 몇 가지 블록들로 쉽게 구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와 우리가 봤던 이 복잡한 코드가 같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매틀랩 메인 화면을 켜줍니다. 여기에서 이 시뮬링크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하면 여기 시뮬링크라고 있습니다. 시뮬링크를 딱 눌러보면 새로운 이러한 창이 뜨고요. 여러분은 빈 모델을 눌러보면 됩니다. 자, 빈 모델을 누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림 6가지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함께 해볼 건데요. 시뮬링크의 특징은 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눌러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블록들은 자동 제어를 배워야만 이해할 수 있는 블록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테그레이터라는 적분 블록을 이 위에 쳐보고요. 오른쪽에 이 돋보기를 눌러보면 인테그레이터라는 글씨가 들어간 블록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인테그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S분의 1 블록을 갖고 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되고요. 이동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잡고 이동하거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인테그레이터를 하나를 더 갖고 와 볼게요. 더 갖고 와서 이 화살표 두 개를 서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거꾸로 이을 수도 있고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할 수 있고 컨트롤 쉬프트 Z를 누르면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블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고요.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굉장히 자율성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이 여기 그림까지이고 이렇게 연결된 블럭은 이 블럭과 이 블럭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분의 1과 S분의 1이 곱해진 S제곱분의 1이 여기 출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이 단진자 시스템을 여기에 나타내어 볼 건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진자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같이 보면 i세타 더블닷 플러스 2분의 1 mgl 사인 세타가 타우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세타 더블닷으로 정리를 하면 i분의 1이 타우 마이너스 2분의 1 mgl 사인 세타 이렇게 괄호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펜듈럼이 바 형태이고 센터 오브 매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이너시아가 3분의 1 ml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세타 더블닷이 i분의 1 곱하기 토크 빼기 2분의 1 mgl 사인 세타로 만들어 보는 거를 이 블럭에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밑에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타 더블닷을 세타 닷과 세타로 만드는 블럭을 만들 거고 그게 이 밑에 부분이에요. 먼저 인테그레이터 1, 2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블럭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블럭을 클릭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인테그레이터 1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변수가 지정이 됩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해볼까요? 인테그레이터 2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풋, 아웃풋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in이라고 쳐보면 밑에 쭉 보다 보면은 in1이라고 있어요.
in1을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연결해주고 out도 out이라고 쳐서 out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 out 1이라고 있죠? out 1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함수가 여기는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세타의 더블 닷이 적분을 해서 세타에 다시 되고 마지막으로 세타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타 더블 닷 세타 모두 다 얻었으니까 요 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항은 sin 세타에 2분의 1 mgl이라는 상수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세타에 사인을 취한 다음에 2분의 1 mgl을 곱하는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사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사인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 블럭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삼각함수들이 있고요. 여기에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블럭을 찾아서 여기에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이라는 블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여기에 갖고 오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회전 및 반전, 시계 방향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아니면 컨트롤 R을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회전이 되고요. 지금 얘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순서는 다시 맞춰주도록 합시다. 가끔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자동으로 연결한 게 생기는데요.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인을 이 세타랑 연결해주고 또 사인과 개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이라는 값을 2분의 1 mgl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g 곱하기 l 이라고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확대해주면 제가 입력한 변수명이 모두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텝 3번입니다. 이제 스텝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 항을 만들었으니까 타우에서 빼고 i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타우에서 빼줘야 되는데 우리 이 사이에 세타 더블 닷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갖고 와 보고요. 이 in1을 타우라고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 sum이라는 게 있죠. 이제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sum이라는 블럭을 검색해서 이 sum을 여기로 갖고 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와 이 sum을 연결해주고 여기 개인과 sum도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타우에서 이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sum 블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빠뿔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빠뿔마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항들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 사이에 개인을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이너시아 분의 1을 넣을 거고요. 개인을 찾아서 개인을 여기에 배치를 시키고 이 사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하고 이 개인을 더블 클릭을 해서 1분의 이너시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키워주면 1분의 이너시아라는 값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스텝 3번까지 했고 지금 이 블럭이 타우부터 타우에서 2분의 1 mgl sin 세타를 빼고 타우에서 2분의 1 mgl sin 세타를 빼고 이너시아 분의 1을 곱해서 적분을 2번 함으로써 또 세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블럭입니다. 이제 이게 펜듈럼의 지배 방정식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선택 항목을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기를 눌러주면 아주 간단한 블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 내부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모든 블럭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0.5 사인 e파이t라는 값을 넣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타우라는 값을 지우고 여기에 사인 파를 넣어줄 거예요. 사인 파를 어떻게 넣어주냐면 라이브러리에서 사인 웨이브를 검색하고 이 사인 웨이브라는 블럭을 갖고 옵니다. 사인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사인 웨이브를 갖고 와야 해요. 사인 웨이브를 갖고 와서 사인 웨이브를 이 입력과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세타 더블 다시라는 값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이 타우가 0.5 곱하기 사인 곱하기 2파이 t이기 때문에 이 사인 웨이브를 더블 클릭해서 진폭을 0.5, 주파수를 2 곱하기 파이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샘플 시간을 굉장히 작게 0.001이라는 숫자로 넣어줄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0.5 사인 2파이 t를 0.001마다 시뮬레이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초를 의미하고요. 이걸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우리의 입력 변수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웃도 지우고 그래프로 볼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스코프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 스코프를 갖고 와서 연결을 해주면 이 전체 블럭은 이 사인 웨이브에 토크를 입력해서 펜듈럼을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안 한 게 뭘까요? 자, 입력 지정했고 그래프도 보게끔 했는데 이 내부에 보면은 이너시아라는 변수, mgl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지정하면 되냐면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해서 클릭 before starting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뭐 이거는 사실 무슨 글씨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을 누르고 오른쪽에 클릭 FCN이라는 걸 누르면은 여기에 클릭 FCN이라고 여기에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게 지금 스텝 8의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파란색 글씨를 똑같이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clear all, close all, CLC를 입력하고 중력 가속도 G=꼴 9.81, mass 2kg, length 0.5, 그리고 inertia가 3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l의 제곱을 모두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클릭 비포 스타팅을 누르면 매틀랩에 변수가 지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의 내용이 스텝 9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이걸 누름으로써 변수가 지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빨간색이 모두 사라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지 시간을 10초, 우리가 10초라니까요. 10초로 하고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실행을 누르고 이 그래프, 스코프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결과는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인파에 토크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펜듈럼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쉽게 미분 방정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렇게 아주 쉽게 미분 방정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블럭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시스템의 단점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프를 꾸미는 게 어떤 코드를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막 구성 속성을 바꿔서 여기에 꾸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뭔가 굉장히 귀찮아 보이죠?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고칠 수는 있지만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매틀랩으로 가져가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끔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스텝 13의 내용인데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to workspace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이 to workspace shimou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럭을 갖고 옵니다. 이걸 갖고 와서 이 출력과 연결을 해줍니다. 출력과 연결을 하고 실행을 눌러보면 여기에 out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shimout이라고 변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보이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더블 타임 시리즈라는 형태가 그래프를 그리기에 좋지가 않아서 한 가지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out, sim, out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저장 형식을 배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실행을 눌러보면 이 데이터가 1001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링크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를 매틀랩으로 가져오게끔 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랑 애니메이션을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나눠드리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grep after simulink pendulum이라는 코드가 있고 이 코드를 열어보면 맨 처음에 시간에 대한 변수를 정의하는 것과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앵글 값을 갖고 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out이라는 변수 안에 이 out이라는 변수 안에 tout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out.tout이 시간이고 out.data는 앵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앵글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180 나누기 파이를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 이제 하얀 창을 만들고 하나씩 실행해 볼까요? 하얀 창을 만들고 T, 앵글을 그리고 X 라벨, Y 라벨, X 리미트, Y 리미트, 그리드 온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바 끝단에 X축 위치와 Y축 위치를 그냥 간단한 사인 코사인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랭스가 0.5이기 때문에 0.5가 곱해져 있습니다. 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바 X와 Y가 정의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피규어를 그리면 새 창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이 포문을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X축 X1과 X2, Y1과 Y2의 벡터를 이어주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X1, Y1은 0,0이고 X2, Y2는 바 끝단에 X축과 Y축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바를 만들고 이 두께가 4인 그러한 직선을 만든 것이고요. 이 다음에는 하늘색으로 이 끝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걸 만든 건데요. 바 X를 1부터 현재 K까지 그려라.
y도 1부터 k까지 중첩해서 그려라 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밑에는 xy축을 리미트를 걸고 현재 바로바로 그리고 그림을 없애라 라는 그런 코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를 아웃이란 변수로 얻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강의를 따라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코드를 따라서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여기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은 저희가 하나만 얻었는데 나는 이 토크값까지 같이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mux라는 블럭을 하나 불러오고요. 위에는 토크, 밑에는 앵글로 지정을 해서 이 스코프와 데이터로 가는 선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데이터에 두 줄의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줄은 이 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토크 값, 밑에 줄은 앵글 값으로 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데이터도 받을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따라서 해보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써 있는 코드처럼 아까는 이 앵글만 받아왔지만 첫 번째 값이 타우이고 타우가 아웃점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이 앵글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짚어보면 우리가 부록 처음에는 매틀랩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이 뭔지 살펴봤고 간단한 연산, 조건문, 반복문,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꾸미기까지 같이 해봤고 여러 개의 그래프를 중첩해서 그리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래프 복사하고 코드 없이 그래프 꾸미는 방법, 애니메이션 그리는 방법, 반복문을 함수로 바꾸는 방법.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쓸 일은 없을 건데 그 매틀랩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렸던 거고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아주 빠르게 넘어갔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2차 미분 방정식부터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래서 시뮬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마우스 클릭과 몇 번의 키보드 클릭만으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한 이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이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교육을 마쳤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보고 과제를 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가 질문사항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한번 실시간 강의를 열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고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